창민이가 거기서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지내는 제가 아이를 맡게 되었죠. 저는 그동안 청소년 아이들을 위주로 맡아서 어린아이 위탁은 처음이다 보니 실수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제가 좀 더 아이 마음을 헤아렸어야 하는데 제 탓이죠. 그래도 그게 어떻게 선생님 탓이겠나요? 선생님이 잘해주셨으니 아이가 선생님이랑은 지냈던 거겠죠. 저랑도 겨우 며칠 같이 지냈지만 그동안 선생님 얘기를 자주 하던 거 보면 선생님이 잘해주셨다 싶더라고요. 특히나 밥을 맛있게 해주셨다면서요? 아마 저한테 마음을 연 것도 제가 자기 아버지 같은 남자 어른이라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저도 창민이처럼 일찍 아버지를 떠나보내기도 했고요. 아마 서로 무심결에 비슷한 사정인 걸 알아서 마음이 갔던 게 아닐까 해요. 그럼 제가 한번 창민이한테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도 제 얘기는 이해하지 않을까요? 아이가 도통 마음을 열지 않아 힘들었다던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제가 한 번 더 아이의 마음을 열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이 일로 괜히 아이에게 더 힘든 일을 만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희망 고문만 시키기보다는 적어도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아이에게도 나은 일일 거라 생각했어요. 말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괜히 죄인이 된 것 같고 껄끄럽겠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악역도 자처해야 하는 게 참된 어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무척 고민스러웠지만 아이를 위해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선생님이 자리를 비켜주시고 저와 단둘이 남은 창민이는 그 사이 정이 들었는지 혹시나 제가 자기를 두고 가버릴까 걱정을 하는 듯 했습니다. 이별을 예상한 아이의 불안한 손짓 발짓이 괜히 제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죠. 아저씨도 나 두고 갈 거죠? 이제 우리 헤어지는 거죠? 우리 아빠처럼 나 버리고 갈 거잖아. 창민아, 그런 거 아니야. 아저씨가 널 왜 버려? 우리는 또 만날 수 있어. 물론 같이 지내지는 못하지만 아저씨가 앞으로도 자주 보러 오면 되지. 우리 아빠도 그렇게 말했어요. 몇 번만 자면 나 데리러 오겠다고. 분명 찾으러 온다고. 그래놓고 나 버리고 아직도 안 나타나잖아요.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지 마음에도 없는 원망으로 아버지를 탓하고 있는 아이를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아파서 돌아가셨던 걸 알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서운함과 원망은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자신이 버려진 건 아니라는 게 위안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 사실을 전했죠. 창민아, 아버지는 널 버린 게 아니야. 아버지는 창민이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 병원에서 일어나셨으면 창민이를 보러 오셨을 거야. 하지만 그러실 수가 없었어. 창민아,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창민이 아버지는 병원에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셨대. 그래도 그 정도 말은 알아들을 나이였는지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계시다는 얘기를 듣자 아이는 큰 충격을 받은 듯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리고 금세 그 두 눈 가득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죠. 거짓말. 아저씨 거짓말하고 있지. 우리 아빠는 엄청 세고 튼튼해서 그럴 리 없어. 꼭 나와서 나 데리러 오겠다고 했단 말이야. 아저씨까지 나를 속이려고. 그동안 곧잘 씩씩한 척하더니 금세 울어버리는 아이의 모습에 제 마음도 찢어지는 듯 아려왔습니다. 어쩌면 저도 똑같이 겪었던 슬픔이기에 그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미안하다, 창민아. 미안해.
아이를 위해서라도 담담히 눈물을 참으려던 저도 결국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창민이는 한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나이 먹고 그렇게 울어본 게 얼마만인지 저도 어릴 적 아버지 잃은 10살 배기 때로 돌아간 것처럼 눈물을 흘렸네요. 그래도 그게 아이에게는 꽤 도움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가끔씩은 자신과 함께 울어줄 사람만으로 위로가 되는 건지 아이는 제가 자신과 같이 울어주는 것에 조금은 마음을 기대게 된 듯 제 품에서 한참을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그럼 나 이제 우리 아빠 못 봐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그래. 그래도 아버지는 언제나 창민이를 보고 계실 거야.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지. 너무 멀어서 창민이한테 닿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아버지가 창민이를 사랑하고 걱정하신 것처럼 저 위에서 변함없이 창민이 생각을 하고 계실 거야. 지금 창민이가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도 보고 계시겠지. 그럼 우리 아빠가 슬프겠네요. 아빠는 내가 울면 가슴이 아프다고 했거든요. 그럼 내가 안 울고 씩씩하게 지내야지 우리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편하게 있겠네요. 그렇지. 창민이도 아빠가 걱정하시는 건 싫지? 네, 싫어요. 아빠가 아픈 것도 싫고요. 우리 아빠 너무 많이 아팠어요. 맨날 아프고 주사도 많이 맞고. 그래서 나는 아빠가 이제는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아저씨, 하늘나라는 좋은 곳이에요? 거기서는 우리 아빠도 안 아플 수 있을까요? 그럼 그곳은 좋은 곳이지. 창민이 아버지처럼 좋은 분들만 가시는 곳이니까 분명 다들 편안하고 행복하실 거야. 아저씨도 그곳이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이라고 들었는걸? 그럼 괜찮아요. 아빠가 안 아플 수 있다면 하늘나라 간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아직 죽음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할 텐데 그 와중에 자신의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셔서 더 이상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아이의 순수한 말이 저를 울렸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착하고 아픈지 신을 믿지 않던 저도 그 앞에서는 차마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저의 선의의 거짓말이 아이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다행히 제 말을 이해를 했는지 아이는 조금은 씩씩해져 보였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가 가슴이 아플까 걱정을 하는 건지도 몰랐죠. 애써 울음을 참으려는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지만 스스로 이겨내야 앞으로를 살아갈 수 있기에 저는 그런 아이를 오히려 북돋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창민아, 잘 견뎠어. 창민이는 앞으로도 잘 견딜 수 있을 거야. 아버지랑 떨어져 있게 되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다시 만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때까지 창민이가 씩씩하게 잘 자라야 나중에 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지? 아저씨도 창민이가 그때까지 잘 지낼 수 있게 많이 도와줄게. 나도 있고 선생님도 있는 한 창민이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그걸 꼭 기억해야 해. 알아요. 아빠가 전부터 항상 말해줬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다고요. 내가 좋은 사람으로 살다 보면 꼭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셨어요. 나 그래도 그동안 기도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아저씨 같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겠죠? 선생님도 사실 나 좋아하고 좋은 사람인 거 알고 있어요. 내가 못되게 굴어서 죄송해요.
선생님도 창민이 이해하신대.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하면 되지. 창민이 착한 아이로 잘 자랄 수 있지? 그렇게 저는 아이를 달래며 창민이를 아버지의 납골당으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빽빽하게 유골들이 들어있는 그곳에 자신의 아버지의 흔적이 있다는 걸 아이가 이해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창민이라면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고 싶어 할 것 같았거든요. 창민아, 아버지한테 인사드려. 창민이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남은 건 여기 계시거든. 아마 여기서 얘기를 하면 하늘에 더 잘 들릴지도 몰라. 정말요? 그럼 여기서 기도를 하면 아빠가 들으실까요? 그럼 분명 들으실 거야. 다행히 아이는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 그곳에 있다는 걸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혼자 남모를 다짐을 하는 듯 했죠. 아이가 그 앞에서 무슨 다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든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이인지라 납골당을 벗어나자마자 눈물을 쏟아내더라고요. 나 정말 안 울으려고 그랬는데 자꾸 눈물이 나와요, 아저씨. 나 울면 아빠가 볼 텐데 나 좀 숨겨주세요. 제 품으로 파고들어 눈물을 숨기려는 그 아이를 지켜보던 저는 그날 커다란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자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창민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제가 메꿔주기로 말이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아이를 지키기로 말이죠. 사실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말은 허세였습니다. 저조차도 일찍이 아버지를 잃어 아버지의 빈자리가 큰 사람인데 그런 제가 아버지 노릇을 잘할 순 없겠죠. 제가 아무리 잘해봐야 창민이에게 친아버지만큼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곁에서 지금처럼 눈물을 훔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다시 돌아간 창민이는 이후로도 위탁보호자인 선생님과 단 둘이 지내게 되었고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집을 찾아 창민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이 아버지 대신 창민이를 지켜주게 되었습니다. 창민아, 아저씨 왔다. 아저씨,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어제 온다고 해놓고. 미안해. 아저씨가 일 때문에 바빠서 늦었어. 미안해, 창민아. 그래서 아저씨가 창민이 선물 가져왔다? 짠! 우와, 이거 진짜 내 거예요? 그럼 이거 창민이가 가지고 싶었던 거 맞지? 공룡 백과사전. 맞아요. 이거 내가 가지고 싶었던 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저씨는 다 알지. 창민이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창민이 싫어하는 피망 잘 먹고 있어? 요즘도 편식하니? 요즘은 그래도 좀 먹어요. 선생님한테 물어본다. 선생님 어디 계시지? 어머, 시덕씨 오셨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제 못 와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매번 이렇게 와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하죠. 바쁘신데 괜히 무리하시는 건 아닌가 오히려 걱정이에요. 무리는요. 어차피 쉬는 날 하는 것도 없는데요. 저야말로 맨날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창민이 보러 오고 하는 게 좋아요. 사실 어제도 왔어야 하는데 급한 일 때문에 못 오게 돼서 얼마나 애가 타던지. 요즘에는 쉬는 날이 왜 이렇게 없나 한스럽다니까요. 사실 저보다는 선생님이 더 힘드시겠죠. 하루 종일 혼자 아이돌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야 이게 일인데요 뭘. 그래도 창민이가 시덕씨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다행인 거죠. 그래도 그건 저 때문이 아니라 선생님 때문일 거예요. 선생님이야 매번 창민이 곁에 계셔주지만 저는 그냥 가끔 이렇게 선물 가져오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시덕씨는 언제까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려고요? 제가 시덕씨 선생님도 아닌데
그냥 편하게 이름 부르시라니까요. 그럼 저도 시덕 씨한테 다시 기사님이라 부를까요? 아, 저도 이름을 부르고 싶기는 한데 괜히 어색해서. 그럼 이제 지선 씨라고 하겠습니다. 우와, 선생님이랑 아저씨랑 이제 많이 친해진 거예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놀러 가요. 그새 저와 위탁 선생님인 지선 씨도 꽤 많이 가까워졌고 어느샌가 저희 둘 사이에는 묘한 분위기까지 생겼습니다. 창민이를 보러 다니다 보니 매번 지선 씨를 같이 만날 수밖에 없었고 아이 문제로 고민을 나누다 보니 저희도 모르는 새에 어느새 서로 정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어느새 저도 창민이만큼이나 지선 씨를 보고 싶어 했고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이제는 창민이만이 아니게 되었죠. 결혼이나 연애 같은 건 포기했다 생각했던 저도 끌리는 마음은 어쩔 도리가 없었던 건지 어느새 저는 지선 씨를 향한 마음을 조금씩 품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선 씨나 저나 쉽게 연애를 할 만한 사정은 아니었었죠. 그때는 저희 둘 모두 창민이가 더 중요했기에 괜히 저희들이 가까워지느라 창민이에게 소홀해진다면 겨우 마음을 열었던 창민이가 또다시 어른들을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을까 싶어 창민이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의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던 건지 창민이는 점점 안정을 찾아가며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게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창민이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건 저희와 헤어져야 할 날이 가까워졌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처음부터 창민이가 지선 씨에게 맡겨진 것은 임시였습니다. 아이가 워낙 마음을 붙이지 못하다 보니 보육원이나 그룹홈으로 가지 못하고 혼자 지선 씨에게 맡겨졌던 거였죠. 그래서 그동안은 지선 씨와 단둘이 지내던 창민이였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안정을 찾고 적응을 하면 곧바로 보육원으로 보내져 입양을 기다리거나 다른 그룹홈에 들어가야 할 사정이었죠. 처음부터 저도 지선 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희가 창민이와 계속 함께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막상 헤어질 때가 다가온다 생각하니 견디기 힘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보육원에서 지내서 알지만 보육원 살이가 아이에게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게다가 다른 가정으로 입양을 가거나 다른 곳에 가게 되면 앞으로는 지금처럼 편히 만날 수 없게 되기에 어쩌면 저는 창민이와 영영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지만 아이를 보낼 자신이 없던 저는 되도 않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이 저만의 걱정이 아니었던지 지선 씨 역시 제게 고민을 털어놓더군요. 저 시덕 씨, 이제 곧 창민이 떠나야 하는 거 아시죠? 아, 예. 다음 달에 간다고 했죠? 그럼 보육원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예, 지금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원래 창민이가 그쪽에서 왔었거든요. 시설에서는 아무래도 한번 경험이 있던 곳이라 아이가 적응하기에도 낫지 않겠냐고 하시네요. 저도 이왕이면 그게 나을 것 같았고요. 근데 뭐 어딜 가든 제 마음이 편할까요? 솔직히 저 요즘 잠이 안 와요. 창민이 보낼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위탁이 처음인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정이 들었던 적이 없어서 그런지 너무 힘드네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지선 씨처럼 창민이 보내기가 힘드네요. 근데 그렇다고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제가 창민이 데리고 살 수도 없고 사실 저 같은 게 뭐라고 창민이한테 부모가 되어줄 수는 없죠. 창민이가 좋은 양부모 만나서 입양을 가면 그게 제일 좋은 건데 솔직히 그것도 걱정이에요. 보육원 가면 정말 좋은 부모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혹시나 입양 가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지. 그분들이 창민이를 자기 자식처럼 아껴주시면 좋을 텐데요. 제가 주제넘게 생각이 너무 많죠? 그럼 시덕 씨가 창민이 부모가 되어주시는 건 어때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도 안 되죠. 제가 뭐라고? 왜요? 시덕씨 충분히 자격 있잖아요. 시덕씨 창민이한테 정말 좋은 아버지 노릇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처럼만 하시면 좋은 아버지 되실 텐데. 그리고 제가 곁에서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예? 지선씨,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시덕씨랑 같은 마음이에요. 창민이에게 좋은 부모 되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희 두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지금처럼 노력하면 창민이도 저희 진심 알아줄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지선씨는 고민 끝에 큰 결심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창민이만 좋다면 우리가 창민이의 보호자가 되어주기로 말이죠. 이번에는 가끔 들여다보는 아저씨가 아니라 정말 창민이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로 말입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지선씨와 제 사이에 나눠야 할 이야기들도 있었고 창민이와도 한참 얘기를 나눠야 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었죠.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차마 고민도 못 해본 일이었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부모는 없을 거라는 지선씨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부모가 되기로 결심한 것보다 더 큰 결심은 결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선씨와 서로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내 주제에 무슨 결혼이나 싶어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지선씨까지 저를 받아주신다고 하니 제가 그 마음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민 끝에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기로 했고 그 후 창민이를 저희가 입양하기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따질 게 참 많았지만 그동안 제가 열심히 살아온 덕분인지 무사히 입양 절차를 밟을 수가 있었네요. 무엇보다 저희의 결정을 환영해준 창민이의 덕분이었죠. 그럼 이제 정말로 아저씨랑 선생님이 우리 엄마 아빠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셋이 같이 살 거예요? 그렇다니까. 앞으로 셋이 지내는 거 창민이도 좋아? 엄청 좋아요. 나 사실 아저씨랑 선생님이랑 떨어지기 싫었거든요. 근데 씩씩하게 살기로 약속해서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앞으로 저 말 잘 듣고 착한 아들 될게요.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를 엄마 아빠라 부르며 반기는 아이의 모습에 저는 그 순간 제가 세상을 전부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것보다 기쁜 일이었어요. 어쩌면 창민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저를 위한 일이 되었던 게 아닐까 싶었죠. 저야말로 창민이와 다를 것 없이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일찍이 부모님 여의고 보육원에서 자라며 적지 않은 고생하며 살았던 저였습니다. 나도 가정을 가지고 싶었지만 한번 실패했기에 완전히 포기했던 행복이었죠. 그 후 창민이를 데려온 저희들은 별탈 없이 무사히 입양 확정을 받으며 창민이를 자식으로 데려올 수 있었고 완전히 우리의 아들이 된 창민이에게 누구보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지선씨는 짧은 연애 끝에 부부가 되었지만 그래서 더더욱 매일이 신혼인 것처럼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게는 가정의 탄생이 초대박 행운일 수밖에 없네요.